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스터리, 바로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왜 그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그 불안형 애착의 깊은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상처받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 관계의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끌리는 그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의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현상. 오늘은 그 달콤하면서도 아픈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몽환적인 꿈처럼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이상형의 모습이 그에게 투영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마법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눈맞춤, 스쳐 지나가는 어깨 스침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고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보다는 어딘가 불안정하고 확신을 갈망하게 하는 대상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밀고 당기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수록 우리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이 더욱 강렬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뇌 속에 깊이 박힌 보상 시스템이 불안 보상이라는 치명적인 패턴을 중독처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도 이번엔 분명 다를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덧없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쁜 사람이 정말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치도록 흔드는 건 바로 확실하지 않은 사랑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을 최고치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쾌락과 보상,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랑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우리는 그 짜릿함과 스릴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당신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유분방함, 어딘가 반항적인 태도, 혹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무심함.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는 어딘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반면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그와의 관계는 매 순간이 모험이자 도전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치 거친 파도처럼 당신의 감정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도는 당신을 지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시리다가도 그의 따뜻한 미소 한 번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이렇듯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의 진폭은 당신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당신은 그 자극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안형 애착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타인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단점만 크게 보이고 타인의 장점은 보석처럼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버려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애착 대상으로부터 과도한 동정과 관심, 그리고 확인을 얻으려 하는 특징을 보이죠. 마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증표를 갈구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심지어는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곧 자신의 사랑받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내면은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하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주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냉정해지는 양육자의 모습은 아이에게 사랑은 항상 불안하고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어 안정적인 관계보다는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에서 더 큰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불확실성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듯 말이죠. 그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강박적인 태도는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이 가장 강하게 끌리는 상대는 바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며 어딘가 차가워 보이는 그들에게서 걷잡을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왜일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형 파트너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듯 차가운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것에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회피형의 무심함과 독립성은 불안형에게는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끌림은 종종 성적인 긴장감으로도 이어집니다. 회피형이 보여주는 거리감은 불안형에게는 도발적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불안형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더욱 갈망하게 만듭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는 법이죠. 불안형은 회피형의 무관심을 자신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그 도전을 극복했을 때의 성적인 해방감과 만족감을 상상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싶다는 깊은 심리적 욕망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형 파트너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가까워지려 할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확인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형 파트너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친밀감을 갈망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언젠가는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회피형은 불안형의 열정적인 추구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재확인하고 때로는 그것을 자신의 우월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불안형의 끊임없는 요구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협으로 느껴지며 이로 인해 더욱 멀어지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고 아픈 관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불안형 애착은 회피형이 보내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오히려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어 더욱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빛에 뛰어들듯이 말이죠. 회피형 파트너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거나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그 관계에 더욱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더 사랑해야 해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잡힐 듯 말 듯한 신기루를 쫓듯 말이죠. 이들은 상대방의 무심함 속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신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미묘한 시선, 스쳐가는 손길, 혹은 짧은 미소 하나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며 그 안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맛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연애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높은 감정 기복이 특징이죠. 관계 속에서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 변화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평소보다 답장이 늦어지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온갖 불안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비트를 뿜어내는 드럼처럼 세차게 울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때때로 항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러 삐지거나 다른 이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 상대방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헤어지자는 위협을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투정을 부리듯이
이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두려움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마치 암호처럼 숨겨진 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이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텨본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를 올리며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은 평소에 잘 올리지 않던 야경사진이나 감성적인 글귀를 올리며 은근히 자신의 감정 상태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연락 빈도나 횟수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어제보다 연락이 줄었지? 전에는 잠들기 전에 꼭 전화했는데 오늘은 왜 안 할까?와 같은 작은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그가 오늘 나를 한 번 더 쳐다봤어. 이건 분명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신호일 거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의 무심한 한숨마저도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며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불안감과 긴장이 해소될 때 느끼는 충족감을 진정한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짠 바닷물처럼 일시적인 해갈은 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불안했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었어. 역시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피어나는 안도감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진 이들은 가시, 돋친 선인장과 같은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인 후에야 비로소 그 온기를 제대로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신뢰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왜 하필 우리는 그렇게 차갑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이끌리는 걸까요? 이끌림의 기저에는 쾌락 중추인 도파민과 강력한 생물학적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보여주는 아닌 척하는 무관심은 불안형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의 게임처럼 그들의 모호한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듭니다. 그들의 무심한 눈빛,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손길,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 폭발적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마치 금단의 과실처럼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죠.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이러한 도파민의 작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성적인 긴장감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쾌락을 선사합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아슬아슬한 관계는 성적인 스릴을 극대화시키고 불안형은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그를 다시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잠시라도 그의 관심을 받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도박 중독과 같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이겼을 때의 짧은 희열을 잊지 못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피형 파트너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나의 매력이 부족한가? 라는 의문을 심어주고 그 의문은 상대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성적인 매력은 이러한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성적인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는 종종 뜨거운 불꽃놀이처럼 시작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독립적인 매력에, 회피형은 불안형의 열정적인 관심에 매료되죠. 불안형은 회피형의 완고해 보이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섬세한 내면을 발견하려 애쓰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끝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꽃은 사그라들고 서로의 애착 유형이 충돌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불안형은 더 많은 관심과 확신을 요구하고 회피형은 그런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며 더 멀어지려 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마치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화살처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실망하며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 아픈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불안형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회피형은 끊임없이 관계로부터 도피하려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으면서도 왜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덫에 걸린 듯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아름다운 독처럼 달콤하지만 치명적이며 그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상대방의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며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이며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애정을 경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사랑을 주며 당신의 불안감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없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 기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당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거나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관된 사랑과 신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의 불안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려 말하거나 항의 행동을 하는 대신 나는 지금 당신의 관심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건강한 소통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찾아오는 일시적인 충족감을 진정한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평온함과 만족감을 선물할 것이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당신은 불안형 애착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 속에서 온전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